집중하세요. 지금부터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 완전 정복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의 A+ 학점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탐욕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벽하게 통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허프만 코드라는 아주 중요한 응용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 겁니다. 각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let's dive into this. 첫 번째 섹션, 탐욕 알고리즘이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탐욕 알고리즘이란 말 그대로 매 순간 눈앞의 이익, 그러니까 지역적 최적화를 탐하는 방식으로 최종 해답을 찾아가는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도 가장 좋은 답, 전역 최적화에 도달할 거라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탐욕 알고리즘이 항상 언제나 최적의 해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눈앞의 이익만 쫓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많은 문제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탐욕 알고리즘 공부의 시작입니다. 교수님,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대체 언제는 통하고 또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예제로 탐욕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활동 선택 문제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회의실은 딱 하나인데 여기서 진행하고 싶은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각 활동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이 회의실에 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겹치지 않는 활동들을 서로 호환 가능하다, compatible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11개의 활동 예시가 있습니다. 각 활동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활동 1은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고 활동 2는 3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죠. 3시부터 4시까지는 시간이 겹치니까 이 둘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겠네요. 자, 이 중에서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많은 활동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탐욕적 선택은 바로 가장 빨리 끝나는 활동을 먼저 고르는 겁니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활동이 빨리 끝나야 회의실도 빨리 비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 활동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 전략이 왜 최적인지는 곧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전략을 쓰려면 미리 모든 활동을 종료 시간 순서대로 쫙 정렬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장 빨리 끝나는 활동이 A1이죠. 종료 시간이 4시, 얘를 딱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A1이 끝나는 4시 이후에 시작하는 활동들 중에서만 다음 후보를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빨리 끝나는 애를 찾아보니까 A4네요. 7시에 끝나죠. 그래서 A4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1을 고르고 그 다음 A4, A8, A11을 차례로 고르게 되네요. 이렇게 총 4개의 활동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최적화가 맞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5개를 고를 수는 없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바로 이 정리 15.1로 증명됩니다. 이 정리 되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빨리 끝나는 활동 AM을 선택하는 우리의 탐욕적인 선택은 어떤 최적화, 맥시멈 사이즈 सब셋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맨 처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활동을 고르는 게 최적화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시험 팁입니다. 이 잘라내어 붙이기, 컷앤페이스트 논증을 기억하세요. 내 탐욕적 선택이 포함된 새로운 최적화가 항상 존재함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최적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 최적화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활동을 AJ라고 할게요. 한편 우리 탐욕 알고리즘이 고른 건 가장 빨리 끝나는 AM이죠. 만약 둘이 같다면 증명 끝, 우리 선택이 최적화에 포함되니까요. 근데 만약 다르다면 여기서 잘라내서 붙이는 겁니다. 원래 최적화에서 AJ를 쓱 빼내고 그 자리에 우리 선택인 AM을 쏙 집어넣어요. AM은 정의상 세상에서 제일 빨리 끝나는 활동이니까 당연히 AJ보다 빨리 끝나겠죠. 그러니까 AM을 대신 넣어도 다른 활동들이랑 겹칠 리가 없고 전체 활동 개수도 그대로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새로 만든 해도 여전히 최적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최적화에는 우리의 탐욕적 선택 AM이 포함되어 있고요. 증명 끝. Let's move on and see how this builds. 이제 탐욕 알고리즘이 실패하는 경우를 통해서 이해를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배낭 문제입니다. 배낭 문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통째로 놓거나 아예 안 넣거나 둘 중 하나만 결정해야 하는 영일 배낭 문제. 다른 하나는 물건을 금가루처럼 쪼개서 일부만 넣는 게 가능한 부분 배낭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건을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탐욕 알고리즘이 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거든요. 자, 그림 B를 보세요. 탐욕적 전략, 즉 무게당 가치가 가장 높은 가성비 짱인 아이템 3을 먼저 배낭에 넣었다고 칩시다. 무게 30을 차지하니까 남은 공간은 20이죠. 이걸로는 다른 물건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가치가 120달러에서 멈춥니다. 근데 사실 최적혜는 아이템 1과 2를 넣어서 160달러를 만드는 거였죠. 탐욕적 선택이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C를 보세요. 이건 물건을 쪼갤 수 있는 부분 배낭 문제입니다. 똑같이 가성비 좋은 순서대로 아이템 1과 2를 다 넣고 남은 공간 20만큼 아이템 3을 쪼개서 채워 넣으니까 무려 240달러라는 최적혜를 얻을 수 있네요. 결론입니다. 0-1 배낭 문제는 당장 가성비 좋은 걸 고르는 탐욕적 선택을 하면 남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최적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적 계획법, DP로 풀어야 해요. 반면 물건을 쪼갤 수 있는 부분 배낭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최적혜를 찾을 수 있고요. 이 예제는 탐욕 알고리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니까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이제 탐욕 알고리즘의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응용 사례인 허프만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파일 압축, zip 파일 같은 것들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slide is 이 표를 보세요. 보통은 모든 글자를 000, 001처럼 똑같은 길이의 코드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고정 길이 코드입니다. 그런데 허프만 코드는 달라요. 파일에서 무려 45,000번이나 나오는 A는 그냥 0 하나로 짧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5,000번밖에 안 나오는 F는 1100으로 길게 표현하죠. 감이 오시나요? 자주 쓰는 글자는 짧게, 가끔 쓰는 글자는 길게. 이게 바로 압축의 핵심입니다. 허프만 코드의 탐욕적 전략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글자 두 개를 먼저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걸 또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해서 남은 것들 중에 또 가장 빈도가 낮은 두 개를 찾아서 묶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하나가 될 때까지 나무 구조, 즉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바닥부터 위로 쌓아 올리는 상향식 방법입니다. 자, 트리를 같이 만들어 보죠. 먼저 A를 보면 6개의 문자가 있죠. 여기서 빈도가 가장 낮은 두 개가 뭔가요? F5하고 E9죠. 그럼 이 둘을 묶어서 B처럼 부모 노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 부모 노드의 빈도는 둘의 합인 14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남은 건 A 45, D 16, C 12, B 13, 그리고 방금 만든 14짜리 그룹입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작은 두 개는 C 12와 B 13이네요. C처럼 이 둘을 묶어서 25짜리 도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은요. 남은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건 14짜리 노드랑 D 16이죠. 그럼 D처럼 이 둘을 묶어서 30짜리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남은 건 A 45랑 25짜리 그룹, 30짜리 그룹이죠. 이 중에서 25와 30을 묶어서 E처럼 55짜리 노드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A 45와 55짜리 노드를 묶으면 F처럼 최종 트리가 완성됩니다.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bottom-up process. 이 트리에서 루트부터 각 글자까지 내려가면서 왼쪽까지는 0, 오른쪽까지는 1로 코드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의사 코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최소 우선순위 큐, min priority queue라는 자료 구조를 쓰는 거예요. 이 큐에 모든 문자를 빈도수랑 같이 넣어두면 매번 extract min이라는 연산으로 빈도가 가장 낮은 두 노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꺼낸 두 개를 합쳐서 새 노드를 만들고 그걸 다시 큐에 넣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프만 알고리즘이 왜 항상 최적의 압축 코드를 생성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빈도 낮은 거 2개씩 묶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왜 그게 수학적으로 최선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이죠. 이 증명은 2개의 보조 정리, 즉 렘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탐욕적 선택 속성입니다. 이 보조 정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빈도가 가장 낮은 두 문자 X와 Y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최적의 코드 트리든 간에 이 X와 Y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매 노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탐욕적 선택, 가장 빈도 낮은 2개를 묶는다는 이 선택이 최적해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증명은 활동 선택 문제와 유사한 교환 논증, 익스체인지 아규먼트를 씁니다. 어떤 최적 트리 T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트리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매 노드를 A와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빈도가 낮은 문자는 X, Y죠. 이제 그림처럼 A와 X의 자리를 서로 바꾸고 B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꿔서 새로운 트리 T'을 만드는 거예요. 수식을 보면 이렇게 노드를 교체했을 때 비용 차이가 0 이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용이 절대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X의 빈도수는 A의 빈도수보다 작거나 같고 A의 깊이는 X의 깊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결국 가장 빈도가 낮은 X와 Y를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도 전체 비용은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교체 후의 트리 T'도 여전히 최적 트리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두 번째, 최적 부분 구조 속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가장 빈도가 낮은 X와 Y를 합쳐서 Z라는 새로운 가상 문자로 취급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한 최적해가 전체 문제의 최적해를 구성하는데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큰 문제의 최적해는 작은 문제의 최적해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수식이 핵심인데요. 전체 트리의 비용, BT는요, 부분 문제 트리의 비용, BT-에다가 우리가 합쳤던 두 문자 X와 Y의 빈도를 더한 것과 정확히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관계식이 마지막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증명은 귀류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만든 해보다 더 좋은 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봤더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즉 모순이 발생했죠. 자, 보세요. 만약 우리 허프만 트리 T가 최적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그럼 더 좋은 트리 TW가 있겠죠. 이 TW에서 X, Y를 합쳐서 부분 문제에 대한 트리 T-를 만들면 그 비용은 우리가 부분 문제에 대해 찾았던 T-보다 작아져 버려요. 이건 T가 부분 문제의 최적해라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모순입니다. 따라서 T가 최적이 아니다라는 맨 처음 가정이 틀린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만든 T가 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 흐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압축 알고리즘이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램펠지브 알고리즘은 허프만 코드와는 달리 반복되는 문자열을 찾아서 압축합니다. 여기서 10,5는 지금 위치에서 뒤로 10칸 가서 거기서부터 5글자를 그대로 반복해서 써라 라는 뜻이에요. BCDEF를 또 쓰는 대신에 이 간단한 명령어로 대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B가 9번 반복되거나 A가 7번 반복되는 경우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G파일이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은 MPG 압축 기술을 씁니다. 모든 프레임, 즉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첫 프레임, I프레임만 제대로 저장하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전 프레임하고 비교해서 바뀐 부분, 즉 변화량만 저장하는 겁니다. 이걸 P프레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탐욕 알고리즘의 원리부터 증명,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탐욕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빠르며 어떤 조건 하에서는 완벽한 최적해를 찾아줍니다. 여러분도 복습 철저히 해서 모두 A+ 받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